자유미래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통일 전략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군이 보유한 신무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게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나게 많은 신무기, 왜 내가 이 신무기를 다 소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대한민국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군사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또 자랑스러운 이 기술, 또 장비, 무기, 탄약 이런 거를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사가려고 서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지금 그 정도로 우리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됐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대 생활하던 60년대, 70, 80, 9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군이 무기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개인 학위 수준이고 좀 저급한 차원의 수준이었고, 미국의 라이선스 하에 탱크나 대포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쓰긴 해도 또 일부 수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철저하게 미국의 라이선스 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우방국들에게 특히 무기 제조를 하청을 주긴 하면서 철저하게 기술 유출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설계도 하고 또 그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 습득도 하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는 했는데, 이게 급격하게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군사 기술, 무기 제조 기술을 갖게 된 것은 불곰 사업이라고, 이게 언론에도 가끔 소개는 안 되는데 아는 사람은 뭐 압니다만, 소련이 노태우 대통령 때 차관을 30억 불을 빌려가고 소련이 그 이후에 바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거를 부채를 승계 한 해 만에 하고 하다가 결국 승계를 한 상태에서 차관을 말하자면 상환을 못하니까 결국 이자와 원금은 자꾸 늘고 우리하고 협상 과정에서 현물과 기술 이전으로 현금 결제를 대신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좋다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전략 무기, 전략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에 러시아가 우리한테 항공모함 2대, 3대인데 한 대는 결국 못 가져왔고 일본이 반대를 해서 못 가져왔고, 2대는 가져와서 하나는 해체하는 과정에서 항공모함을 해체하면서 항공모함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중국에 팔았습니다. 그게 현재 중국의 산동 1호, 요동 1호 그 항공모함, 그게 우리가 소련에서 받아가지고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탱크, 자주포, 미사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전략 무기들을 받아왔고,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지대공 요격 미사일 기술, 이게 이제 S-350 요거를 러시아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그 킬체인, 그다음에 코리안 아이언 돔 뭐 이런 기술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이 KF-21 전투기, 이것도 물론 뭐 미국하고 기술 교류도 했습니다만 러시아하고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제 전적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우리가 계속 기술 교류를, 한미 동맹 하에 기술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산 무기도 우리가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있고, 러시아산 세계 2대 강대국의 무기 체계를 양쪽 다 공히
제대로 갖추고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미국 무기를 라이센스 하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을 많이 우리가 습득을 했고, 특히 러시아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도입을 해서 해체 후에 재조립하는 그 과정에서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군사 기술을, 원천 기술을 우리가 이제 확보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유럽 및 기타 여러 나라들이, 중동, 특히 중동 나라들이 우리 한국 무기에 이제 열광을 하고 서로 수입해 가려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지난주에 루마니아가 우리나라에서 1조 5천억 어치의 미사일을 지금 계약을 한 걸로 신문에 제가 봤습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인데, 유럽 사람들이 본래 무기를 도입하면은 러시아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일 걸 합니다. 일부 이제 미국 것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미국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10년 기다려야 되고요. 독일도 한 7년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폴란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한 2년 정도 기다릴 걸로 생각했는데 2달 만에 현품을 갖다 줬습니다. 그것도 탱크 20대, 그 다음에 자주포 40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얘들이 그냥 웃돈을 더 갖다 주고, 말하자면 더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언론에 났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대강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의 종류는 K2 탱크, 즉 이제 말하자면 지상의 왕자라 하죠. 흑표 전차라고 그럽니다. K9 자주포, 그 다음에 KF-21 전투기, 그 다음에 FA-50 저거는 그 훈련기입니다. 훈련기.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도 사실은 1970년대부터 우리가 독일에 가가지고 잠수함을 건조하는, 말하자면 그 노무자로 갔습니다. 우리 장교 하사관들이 노무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잠수함 기술을 완전히 습득을 해가지고 옵니다. 기가 막힌, 독일 애들은 절대로 그걸 기술 유출이 안 될 거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그걸 다 기술을 다 습득해 와서 지금은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 잠수함을 9대인가 지금 작년에 계약을 하고 수출이 계획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이마스를 저게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사일로 각광받은 그 미사일이 하이마스인데, 저거를 대체하는 우리 현무 시리즈의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현무 1, 2, 3, 4, 5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전 세계 어떤 미사일도 현무 미사일을 능가하는 미사일은 없다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그 선제 타격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무기를 우리가 지금 개발한가 하면은 최공형 유도 자탄이라는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1990년대 초에 미국이 개발하다가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 ADD가 협정을 맺고 가져와 가지고 이걸 결국 성공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만,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 이게 날아가 가지고 어느 지점에 대해서 그 발사된 미사일에서 유도탄이 5개, 10개, 15개, 20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자탄이 나옵니다. 자탄 나왔는데 그게 또 날아가다가 거기서 다시 낙하산이 펴져 가지고 이게 각각의 목표를 찾아갑니다.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말하자면 AI 기능을 다 장착하고 있어 가지고 표적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요거를 이제 그 자동 표적 탐지 기능 해가지고 찾아가서 바로 내려 꽂혀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고
얘들이 숨겨둔 무기고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 무기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기다렸다가 무기가 나오면 타격을 하거나, 안 그러면 동굴 속에 있으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거나 해가지고 이제 다 파괴를 하는, 이 참 만화 같은 이런 일이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채공형 유도자탄, 이것도 이제 인기리에 서방에서 주목을 하고 이거를 이제 구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계속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통 한 발이 나가가지고 때리게 되면은 분산탄이 요구되는 개수만큼 나와가지고 축구장 3개 내지 5개 정도의 크기가 한꺼번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런 가공할 만한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현재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이거를 구매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아이언빔, 이것도 현재 우리도 같이 이스라엘하고 기술 교류를 하고 또 협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아이언돔 시스템을 우리가 현재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R, 저거는 이제 Automatic Target Recognition 시스템을 미국이 1990년대 개발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걸 그냥 덮어둔 거를 우리 ADD가 최근에 가지고 와서 다시 성공을 한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레이저 무기를 현재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스라엘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저희들 어릴 때 보면, 만화를 보면 뭐 레이저 무기를 쏘면 그냥 가던 비행기도 뚝 떨어지고 모든 타겟이 레이저에 맞으면 다 그냥 소멸되는 이런 무기를 현재 우리가 이걸 이제 전선에 개발해가지고 전선에 투입을 해서 현재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에서 360발의 드론과 미사일과 각종 화포가 날아오는 것을 중간에서 다 떨어뜨려 맞췄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다 떨어뜨려 맞추면서 든 비용이 어떤 신문에는 뭐 2조다 이런 식으로 났는데, 이건 실제로는 1조 6천억 정도 들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미사일, 요격 미사일 한 발이 5만 불이니까 360발을 다 맞춰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한 1조 6천억 정도 들은 걸로 이렇게 평가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거를 하게 되면은 한 발에 2,000원 내지 2,500원 밖에 안 드니까 말하자면 가성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이제 무기가 우리 레이저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실용화 해가지고 현재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군별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신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9만 톤급, 어떤 그 언론에는 뭐 7만 톤급 이렇게 하는데 한 9만 톤급 정도 되는 한국형 항공모함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거에 민스크, 소련에서 가지고 온 민스크호를 해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건조 기술은 우리가 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북아에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갖게 되면 중국에는 이게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항공모함이 되고, 일본은 크게 경계를 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대상의 한국형 항공모함이 현재 건조되고 있고, 곧 말하자면 출시가 곧 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핵 잠수함 건조 기술도 사실상 미국이 허락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잠수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 6척을 수출하는데, 여기는 현무4 미사일을 장착해가지고 하는 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가공스러운 무기인데, 각종 무인 잠수정, 함정 이런 것들을 현재 건조하고 있습니다. 전투함, 그 다음에 잠수함 이런 거 가는데 여기에 사람이 안 타 있어요. 전투원이 없어요.
항구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적진에 집어넣고 적진에다 어뢰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 피해는 없고 그러니까 못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현재 맨 마지막에 4번에 보면 부유식 원전 선박이라는 건데 저게 이제 CMSR이 100% 한국산인데 저거는 사실 그 원자력 잠수함이나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연료를 대는 말하자면 컴팩트한 작은 원자로인데 요거를 한국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 말하자면 융염 원자로를 하는데 이거를 현재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항공모함을 안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원자력 잠수함을 안 가지고 있다 뿐이지 그 기술과 핵심 부품이라는 건 이제 원자로입니다. 저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 제품이 미국이 평가하는 세계 최고의 원자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잠수함을 만들거나 건조하거나 항공모함에다가 원자로를 장착을 해서 항공모함을 이제 움직이는 것은 그런 기술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 항공모함을 두 대를 움직이고 두 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원자력 그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양으로 멀리 못 나갑니다. 미국이 운영하는 영국이나 그 프랑스가 운영하는 항공모함은 원자로를 쓰는 항공모함인데 그건 연료를 넣으려고 항구에 들어가고 자시고 할 일이 없이 그냥 한번 바다에 뜨면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길게는 20년까지 그냥 항구에 안 닿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그런 연료 조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항공모함을 만들면 원자로를 장착하는 그런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도 한국형 전투기를 지금 출시를 했고 지금 현재 여러 나라에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F-15, F-16, F-35 시리즈는 미국에서 이제 도입해가지고 최신 F-35A 파이터입니다. 저거 한 대면은 북한에 좀 심하게 말하면 북한의 전투기 800대 저 한 대 가지고 800대 다 혼자 다 때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레이더의 사거리나 현재 장착한 미사일의 사거리나 이런 걸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거를 F-35A는 우리가 현재 40대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20대가 더 들어옵니다. 이번 가을에 20대가 더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FA-50 훈련기, KF-21 저거는 이제 전투기입니다. 저거는 현재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체코슬로바키아, 필리핀, 리투아니아, 저게 핀란드, 인디아, 이집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저게 현재 수출을 했습니다. 대수는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데 저 많은 나라에 수출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나라들이 서구의 나라들이 미국이나 독일에서 수입하지 러시아나 이런 데서 하지 한국서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대한민국 말하자면 군사 무기 장비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하자면 증거입니다. 저게. 그래서 우리 군사 장비 무기 제조 기술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러시아의 수호의 전자장치를 역설계해 가지고 우리가 저 기술을 원천 기술로 이제 말하자면 획득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통쾌한 일인데 저런 거를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드는데요. 저게 참 뭐 우리 국군이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거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미국, 러시아 정도
그래서 중국은 저거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 기술 수준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항공모함을 만들게 되면 항공모함에 우리 뭐 F-35 저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KF-21 보람에 저 전투기를 우리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산 생산 전투기를 자국산 항공모함에 실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미국하고 러시아 정도인데 러시아는 지금 항공모함이 있긴 한데 있는데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이 11대를 움직이는데 미국만 자국산 기술과 자국산 말하자면 전투기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든 항공모함과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항공모함에 싣고 작전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현재 급격하게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대두가 된 무기인데 이게 무인 공격기입니다. UAV라고 해가지고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 안 타고 폭탄만 싣고 가가지고 이제 미사일만 싣고 가고 총만 싣고 가가지고 쏘고 오고 이러고 뭐 떨어지도 그만이고 저게 이제 지금은 저거다가 스텔스 기능까지 이제 입혀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공격하고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스템이 현재 개발돼 가지고 이번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UAV 공격기의 기능이 급격하게 이제 말하자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프레데터는 대공하기 사정거리 밖에 보통 한 7.5km 이상 상공에서 미국 프레데터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16개를 장착해 가지고 필요한 표적을 이제 타겟을 합니다. 보통 시속 한 300km로 날아가는데 36시간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런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MQ-9 리프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저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가셈 술레이마니를 말하자면 타격할 때도 저 리프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게 이제 아주 정밀하게 타격을 하고 주로 이제 요인 암살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저게 패키지로 750만 불을 하는데 저게 현재 그때가 2021년 1월 3일 날 가셈 술레이마니를 타격을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 군산 비행장에 군산 우리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있는 비행장에 12대의 MQ-9 리플을 선을 보이고 우리 언론에 공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김정은이 나대지 마라 까불면은 그냥 가셈 술레이마니 같이 날아간다. 이걸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걸 가지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 미국의 프레데터보다 더 정교하고 더 말하자면 견고한 그런 이제 대공하기 이제 UAV 공격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름을 MQ-105K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작년 5월 달에 생산을 해가지고 현재 전선에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AV 같은 경우에 이게 최초에 나왔을 때 서로 경쟁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터키고 중국, 독일, 미국, 이란 이런 순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수출국에서 빠졌느냐 하면은 우리는 저거를 이제 법규를 만드는데 국회에서 저 법규를 빨리 안 만들어줘 가지고 말하자면 규정을 지키다가 이제 뒤처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성능이 높은
그 MQ-105K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후발 주자긴 하지만 아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UAV를 가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좀 든든한 그리고 현재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 그 ADD가 지금 개발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3년 지금부터 한 3년 4년 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가가지고 그 해에 웨스트포인트 졸업생도 중에 1등 수석이 여학생입니다. 여생도입니다. 여생도를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 누구 어디 있느냐, 너 1등한 애를 왜 뒤에 앉혔느냐,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했는데 그때 무슨 발표를 하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우리는 극초음속 기술을 개발했는데 마하 17로 1000마일 밖에 있는 표적을 15인치 내에 타겟을 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1000마일 밖에 있는 1600km 밖에 있는 마하 17 속도로 날아가서 그러니까 한 30cm 되는 그걸 CEP라 그럽니다. CEP가 이제 말하자면 표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Circular Error of Probability라 해가지고 표적을 정확하게 타겟을 바로 불스아이스에 때리면 그건 명중이고 그것을 이제 뭐 5m 내에 때리느냐 10m 내에 때리느냐 1m 내에 때리느냐 이건데 트럼프는 그때 1000마일 밖의 표적을 마하 17로 날아가서 15인치 내의 표적을 명중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말하자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화성 8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자 말자 우리가 그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이걸 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무4, 현무5 이거는 소개를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탄두 중량이 보통 그 서구의 이 미사일의 탄두가 큰 게 1톤입니다. 1톤. 그런데 우리는 왜 8톤, 9톤 저렇게 초대형 그 탄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KMPR이라고 해가지고 삼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이제 미사일로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걸 요격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다 떨어뜨렸는데 그래도 한두 발 우리가 맞게 되면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정없이 북한 정권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어떤 이제 말하자면 꼼짝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보복을 하는데 그게 북한은 또 이 전부 지소나 무기 저장고가 전부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뚫고 들어가 이제 벙커버스터가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데 100m 뚫고 들어가 300m 뚫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량이 저렇게 큰 미사일은 우리가 이제 9톤짜리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양에 떨어뜨리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2차 대전 때 일본의 나카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떨어진 것과 똑같은 크기의 위력을 탄두 9톤 원자탄은 아니면서 재래식 무기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저게. 그래서 탄두 중량을 8톤, 9톤짜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알고 있는 북한 애들이 감히 이 서울을 공격하거나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그러한 무기 체계가 말하자면 현무4, 현무5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마구 못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이제 말하자면 공갈도 치고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신무기는 아니지만 신무기급의 현재 작전을 좀 운용하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청해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멀리 나가서 대양에 나가서 작전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일본도 뭐 하고 싶어 안달이 나가지고 뭐 조미수시지만 우리 같이 저래 청해부대를 멀리 보내가지고 우리 상선이나 우리 교민들을 또 우리의 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 놓은 그런 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해부대는 비록 4,000톤급 구축함 한 대지만 저게 가가지고 하는 역할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역할은 뭐 선단을 보호한다, 해양 안보 작전을 한다, 참여한다, 해적 퇴치한다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현재 저 나가서 작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국가 말하자면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말하자면 도모하는 그런.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 때 우리 그 3호 주얼리호가 해적에 소말리아 해적에 잡혀가지고 저게 이제 가가지고 사실은 작전을 했는데 저 작전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이제 제가 저 작전에 기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 합참 의장의 저희 육사 동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야 저거 바로 구출 작전을 해라. 구출 작전을 하고 구출 작전을 할 때 CNN이나 전 세계 언론을 동반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라. 그래야 중국이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를 얕보지 못하고 마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고 그 이후에 바로 또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작전을 했는데 뭐 언론은 났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그때 우리 해병대 소령 하나하고 대위 하나가 작전 중에 총을 맞았고 나머지는 정말 피해 없이 선장도 구출해 오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은 얘기인데 다박솔호라고 저게 이제 북한 선박이 이제 말하자면 소말리아 그 해적의 나포가 되기 직전에 우리 그 청해부대가 쫓아가서 저걸 구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배 이름이 다박솔호인데 뭐 다박솔호가 이름이 뭐 뜻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거를 구출해주고 계속 따라갔어요. 일정 기간, 일정 거리를 그 이제 해적이 그 이제 접근을 못하게. 그랬더니 그 얘네들이 이제 가면서 고맙다고 몇 번을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원양 에다가 청해부대를 파견해가지고 계속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 이익도 그렇고 국가 위상으로도 그렇고 사실 엄청난 일이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모함을 건조해가지고 실제로 운용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 지역에 아덴만이든 인도양이든 태평양이든 우리 상선이 다니고 우리 국가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에 가서 작전을 하는 명실공히 국가 이익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해군을 갖는다. 보유한다. 지금 현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군사 이론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 해양을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마한이 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심 허틀랜드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또 중심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근데 이제 이론인데 실제로는 해양을 지배해야 세계를 지배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과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패권국이 미국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뭐 전 세계를 지배한다, 패권국이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국력이 신장되기 때문에 해군을 늘려가지고 키워가지고 해군의 능력을 정말 선진국답게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그렇게 그 능력을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현재 패권국인 미국하고 우리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고 사실 미국이라 그러면 뭐 초강대국이니까 거기하고 군사 동맹 맺은 나라이 몇 나라 안 됩니다. 군사 협력을 맺은 나라 한 40개국 되는데 동맹을 맺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미국의 말하자면 응원하에 우리가 대양 해군을 지향하고 있고 미국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무역을 활성화해야 되고 이거를 바닷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하자면 해양 초강대국인 미국의 보호하에 해양 대군이 되는 그런 길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사실상 이 대양 해군의 말하자면 정포인데 현재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 중에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만 톤이라 그러는데 뭐 언론을 보면 7만 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쨌거나 현재 미국은 11대를 보유하고 있고 2대를 건조 중에 있고 중국이 아까 2대를 했는데 지금 3대를 운용하고 있고 1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본, 호주, 이태리가 항공모함이 2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 대전 때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기습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 일본이 항공모함이 몇 대쯤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미국은 항공모함이 6대였습니다. 일본이 그때 21대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1942년 12월에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본이 보유한 항공모함이 21대였습니다. 일본의 능력, 기술 수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의 아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잠재적으로는 가히 뭐 G2 혹은 G1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은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브라질, 태국, 스페인이 각각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곧 항공모함을 갖게 되면 말하자면 항공모함을 진수시키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우리가 제조한 우리가 제작한 전투기를 싣고 전 세계 대양을 누비는 정말 명실공히 막강한 대양 해군을 갖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도 좋습니다. 오늘 한국군이 보유한 신무기, 신무기를 소개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울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